지금 이 영상을 열고 계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영상 가운데 하필 이 화면 앞에 멈추셨다는 것, 그 작은 멈춤 하나에 이미 어떤 흐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머리로는 그냥 넘기려 했는데 손끝이 멈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가 무언가를 듣고 싶어 했다는 신호예요. 혹시 요즘 이런 마음 아니셨나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쩐지 손에 잡히는 것이 적다는 느낌. 나름대로 성실했는데 흐름이 자꾸 나를 비껴간다는 답답함.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 한쪽이 시려오는 그런 시간들. 그 마음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 마음을 탓하러 온 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닫지는 말아주세요. 만약 지금 화면을 꺼버리신다면 당신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재물의 흐름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순하게 당신을 향해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요.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운을 품은 날이고 우주는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닿은 사람 중 한 분이 바로 지금 이 화면 앞에 계신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공부도 필요 없어요. 다만 끝까지 함께 머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약속 3가지만 먼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댓글이에요. 잠시 후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이 오면 댓글에 대제를 받아드립니다 라고 한 줄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선언이고 오늘의 기운이 당신에게 기록되도록 만드는 작은 의식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특히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은 더 그래요. 둘째는 구독이에요. 구독은 행운과 맺는 다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풍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줄 그런 약속이요. 셋째는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기회를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도와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천천히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바로 그 호흡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빛과 전기와 떨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와 진동과 주파수의 언어로 생각하라고요. 그는 세상을 물건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흐르는 기운으로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떨림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도 바로 거기서 출발해요. 돈도, 운도, 인연도 사실은 흐름이라는 이야기요. 그 사람은 평생을 거의 혼자 지냈다고 해요. 화려한 자리보다 고요한 방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 속보다 자기 안의 침묵 속에 머물기를 택했어요. 사람들은 그 고독을 외로움이라 여겼지만 그에게 그 고독은 다른 것이었어요. 우주의 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맑은 자리였어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면 정작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당신이 요즘 조금 외롭다고 느끼셨다면 그 외로움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곁이 비어가는 것 같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지요. 그 쓸쓸함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오느라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요. 고독은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입구예요. 그 천재가 가장 위대한 생각들을 떠올린 것도 바로 그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였어요. 먼저 오늘이라는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하루를 그냥 숫자로만 여기곤 해요. 달력에 적힌 날짜 하나, 그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천재는 숫자 속에 우주의 결이 숨어 있다고 봤어요.
특히 그는 어떤 숫자들의 깊은 마음을 두었다고 전해져요. 그가 말한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셋과 여섯과 아홉이었어요. 만약 셋과 여섯과 아홉의 신비를 안다면 우주의 열쇠를 손에 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오늘이라는 날에 숨어있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날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더해서 한 자리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남는 하나의 숫자가 오늘이라는 날의 결을 보여줘요. 동아시아의 오랜 마음 속에서 숫자들은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숫자는 발전과 끝없음을 뜻하고, 어떤 숫자는 흐름과 물을 뜻하고, 또 어떤 숫자는 완성과 우주를 뜻했지요. 오늘이라는 날에 흐르는 숫자는 바로 흐름의 숫자예요. 물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물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에요. 바위를 깎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물이지요. 물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저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다에 닿아 있어요. 재물도 그래요. 움켜쥐려고 손에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오히려 손바닥을 펴고 흐름에 맡길 때 그 위에 고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바로 그 물의 기운이 흐르는 날이에요. 흐름을 막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마음이 어울리는 날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날과 달의 숫자를 곱해서 다시 한 자리로 줄여보면 신기하게도 그 천재가 말했던 셋과 여섯과 아홉 가운데 하나로 모이는 날이 있어요. 만약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그건 우주의 주파수가 한 번 더 크게 울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의 기운이 평소보다 더 크게 증폭되는 날이지요. 셋은 시작의 숫자예요. 무언가를 처음 심는 마음, 처음 마음 먹는 떨림이에요. 여섯은 흐름의 숫자예요. 심은 것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결이에요. 아홉은 완성의 숫자예요. 흐른 것이 마침내 거두어지는 둥글게 닫히는 자리예요. 이 셋이 함께 돌아갈 때 하나의 큰 원이 그려져요. 시작하고 흐르고 거두는 그 원이요. 오늘은 그 원의 어딘가에 당신이 서 있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이라는 날 가까이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온 절기와 길일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결을 읽으며 살았어요. 봄이 시작되는 날, 낮이 가장 긴 날, 가을의 한가운데, 겨울의 깊은 자리, 그런 절기마다 기운이 바뀐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손 없는 날이라 하여 거리낄 것이 없는 깨끗한 날로 여겼어요. 또 어떤 날은 한 토리만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날이라 하여 작은 시작이 크게 불어나는 날로 귀하게 보았어요. 그런 날들은 자주 오지 않아요.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창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서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 시간을 가볍게 흘려보내지는 맛이라는 그런 다정한 권유예요. 그러니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우주가 당신의 재물 흐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둔 날이에요. 이 말을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구나 하고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떨고 있어요. 단단한 책상도, 차가운 동전도, 멈춰있는 듯한 벽도 아주 작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떨고 있어요. 그 천재가 평생 바라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저마다의 주파수로 떨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도 떨림이에요.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떨림을 내보내고 평온한 마음은 평온한 떨림을 내보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떨림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마음을 어떤 떨림에 두느냐가 무엇을 끌어당기느냐를 정해요. 오늘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오늘은 흐름의 주파수가 한결 부드럽게 열려 있어서 당신의 평온한 떨림이 평소보다 더 멀리, 더 또렷하게 가닿는 날이거든요. 우주가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주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우주에게 가장 또렷한 신호를 보내요. 오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아침이에요.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말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침의 빛과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요.
그건 단순히 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첫 번째 몸짓이에요. 밤새 고여있던 묵은 공기가 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잠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을 담아서요. 이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혀있던 흐름이 부드럽게 풀려간다고요. 따뜻한 물 한 잔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은 행동에는 늘 힘이 있어요. 같은 물이라도 무심히 마신 물과 마음을 담아 마신 물은 다르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눈을 뜨고 처음 10분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말아보세요.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10분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 맑은 마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담느냐가 그날 하루의 결을 정해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비어있는 맑음을요. 다음은 지갑이에요. 오늘 한번 지갑을 가만히 열어 정리해 보세요. 구겨진 지폐가 있다면 펴주고 방향을 같은 쪽으로 맞춰서 가지런히 넣어보세요. 작은 일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지갑을 대하는 태도가 곧 돈을 대하는 마음이거든요. 돈을 함부로 구겨 넣는 사람과 돈을 다정하게 정돈하는 사람은 돈을 향한 마음의 결이 달라요. 돈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갑을 정리했다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책상이든 집안의 한 구석이든 당신이 재물의 자리라고 느끼는 그곳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그리고 작더라도 풍요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그 자리에 두어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여도 좋고 동전 몇 개여도 좋아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동남쪽을 재물의 방향으로 여겼어요. 그 방향에 마음을 담은 작은 상징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작더라도 무언가를 나눠보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여도 좋고 작은 것을 건네는 손길이어도 좋아요. 왜 나누라고 하느냐면요. 배촨이라는 행동이 재물의 순환을 깨우기 때문이에요. 흐름은 멈춰 있으면 고여서 썩어요. 흐르려면 먼저 내보내야 해요. 내보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손을 펴서 무언가를 건넨 사람의 손바닥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손바닥이에요.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오늘 당신이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돈에 관한 것이면 더 좋아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좋아요. 감사는 풍요의 언어예요. 부족함을 세는 마음에는 부족함이 모이고 감사함을 세는 마음에는 풍요가 모여요. 식사하기 전에 작은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건 풍요의 흐름과 손을 맞잡는 일이에요. 해가 기울고 저녁이 오면 잠시 자리에 앉아보세요. 단 3분이면 돼요. 천천히 숨을 쉬면서 재물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억지로 상상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작은 다짐 하나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하나면 충분해요. 밤이 되면 필요 없는 불빛은 꺼보세요. 고여있던 기운은 밤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하루를 비워내고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주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는 신호요. 우주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꾸준한 결을 알아봐요. 그러니 오늘 이 작은 일들을 부담 없이 다정하게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천재가 남긴 비밀, 셋과 여섯과 아홉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 세 숫자를 안다면 우주의 열쇠를 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숫자들이 돈과도 깊이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셋은 마음먹은 것이 처음 떨리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한 번 생각하고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3번 거듭 떠올리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을 갖기 시작해요. 셋은 시작을 단단하게 만드는 숫자예요. 6은 그 떨림이 흐름이 되는 자리예요.
돈도, 건강도, 사람과의 인연도 막힘없이 순하게 움직이는 결이에요. 그리고 9은 그 흐름이 마침내 거두어지는 자리예요. 우주의 숫자이고 거둠의 숫자이고 둥글게 닫히는 원의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단순한 셋, 여섯, 9의 의식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3가지 걸음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걸음은 아침이에요. 눈을 뜨고 나서 당신의 마음을 담은 한 문장을 종이에 3번 적어보세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저 맑고 또렷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좋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세요. 손으로 적는 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머릿속 생각이 손끝을 지나 종이에 닿으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한 점으로 모이거든요. 두 번째 걸음은 한낮이에요. 하루의 한가운데에서 아침에 적었던 그 문장을 6번 다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을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평온하게 읽으면 돼요. 한낮은 하루의 기운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같은 문장을 거듭 읽으면 아침에 심은 떨림이 흐름으로 번져가요. 마치 잔잔한 물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이 천천히 넓게 퍼져나가듯이요. 세 번째 걸음은 저녁이에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9을 천천히 세는 동안 좋은 흐름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복잡하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저 편안함을, 그저 순조로움을 느끼면 돼요. 9을 셀 동안만요.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9초가 하루 동안 심고 흘려보낸 마음을 둥글게 닫아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일이 힘을 가질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 흔히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그 자리는 지금과 나중을 구분하지 못해요. 잠재의식은 오직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신이 평온한 마음으로 같은 다짐을 충분히 거듭하면 그 깊은 마음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의 행동과 시선과 선택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오늘은 눈에 들어와요.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보는 당신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그러니 셋과 6과 9은 그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와 대화하는 언어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에서도 진심을 담은 작은 신호는 전해지듯이 이 단순한 의식은 당신과 우주 사이에 가만히 다리를 놓아줘요.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우주가 문을 열어두었지만 우리가 무심코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조심하면 좋을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피할 것을 아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지혜이니까요. 첫째로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기운이 높은 날일수록 당신의 떨림은 아주 예민해져요. 돈은 벌기 어렵다. 나는 늘 부족하다.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 그 말이 흐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방향이 곧 흐름의 방향이 되거든요. 돈에 관해 다투는 것도 오늘은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다툼 속에서 나온 거친 말은 오래 남아서 기운을 흐려요. 둘째로, 집과 공간을 어지러운 채로 두지 마세요. 흐트러진 공간은 막힌 흐름과 같아요. 물건이 쌓여 길을 막으면 기운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특히 거실의 동남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전부터 그 방향은 재물이 드나드는 자리로 여겨졌어요. 그곳만이라도 오늘 깨끗하게 비워두면 흐름이 한결 가벼워져요. 셋째로, 오늘은 큰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서두르지 마세요. 기운이 특별한 날에는 돈이 무겁게 손을 떠나는 거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옛사람들은 보았어요. 흐름은 억지로 밀어붙일 때보다 자연스럽게 둘 때 더 순해져요. 오늘은 그저 흐름을 막지도 밀지도 말고 가만히 두는 날이에요. 넷째로, 아침에는 불안을 부르는 소식을 멀리해 보세요. 아침은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서 무엇이든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무거운 뉴스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색이 마음에 번져요. 불안한 색으로 하루를 칠하지 마세요. 아침만큼은 맑고 가벼운 것으로 채워보세요. 다섯째로,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을 견주지 마세요. 견줌은 부족함이라는 기운을 불러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더 또렷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그 부족한 느낌을 자꾸 현실로 되풀이해서 만들어내요. 오늘만큼은 다른 누구의 흐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흐름에만 마음을 모아보세요. 당신의 강은 당신의 속도로 흐르고 있어요. 옆 강이 빠르다고 해서 당신의 강이 늦은 게 아니에요. 강마다 닿는 바다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피할 것을 아는 것도 사실은 큰 지혜예요. 좋은 것을 더하는 일만큼 해로운 것을 덜어내는 일도 소중하니까요. 그릇을 채우기 전에 먼저 깨끗이 비워내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이미 재물의 파동과 공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끝까지 머문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열려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에는 우주가 가장 먼저 응답해요. 생각해보면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 몇 마디만 듣고 떠나가는 동안 당신은 남아서 끝까지 귀를 기울였어요. 그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지쳐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당신은 마음 한쪽으로 여전히 믿고 싶어 했어요. 내 삶에 아직 열리지 않은 더 큰 흐름이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된 진실 하나로 모여요. 사람은 물건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에너지 안에서 살고, 떨림 안에서 살고, 주파수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관과 믿음 안에서 살아요.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을 때 삶은 좁아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흐름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삶은 다시 넓어져요. 천재라 불렸던 그 사람이 평생 바라본 것도 결국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이었어요. 당신 안에는 직관이라는 작은 등불이 있어요. 머리로 따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요. 오늘부터는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믿어보세요. 어쩐지 이쪽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 왠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건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신호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오래 머리로만 살아오느라 그 등불을 자꾸 꺼두곤 했어요. 이제는 그 등불을 다시 켜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당신의 직관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한번 가볍게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는 마음을요. 흐름은 잡으려 할 때 달아나고 맡길 때 돌아와요. 당신이 오늘 한 작은 행동들, 따뜻한 물 한 잔, 정돈한 지갑, 적어본 감사 한 줄, 3번 적고 6번 읽고 9을 센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우주에 닿고 있어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씨앗을 심은 농부는 매일 흙을 파헤쳐 확인하지 않아요. 그저 믿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요. 당신도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오래된 지혜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예부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힘을 더 깊이 지닌 마음이 있다고 보았어요.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오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품어서 길러내는 힘이요. 그것은 마치 돼지가 씨앗을 받아 품는 것과 같고 강이 빗물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품어내고 견뎌내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요하고 깊은 힘이 이미 자라 있어요. 특히 오래 살림을 보듬고 사람을 보듬어 오신 분들의 직관은 무척 섬세해요. 머리로 따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어쩐지 오늘은 이래야 할 것 같다는 그 느낌, 그 조용한 유의요. 그 직관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평생의 시간이 당신 안에 쌓아 올린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에요. 재물의 흐름도 사실은 그 직관을 통해 먼저 다가와요. 큰 결정 앞에서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쪽,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받아들이는 힘이 깊은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안심하고 맡기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작은 신호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문득 떠오르는 생각, 어쩐지 마음이 끌리는 일들. 높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봐요. 이제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그 신호들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세요. 가만히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 당신과 함께 걸어가려고 해요. 한 주의 날들마다 담긴 기운의 이야기,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줄 작고 조용한 의식들, 그리고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우주의 신호들, 그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눌게요. 그러니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곁에 풍요의 흐름을 일깨워줄 다정한 동행이 한 명 있는 셈이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댓글에 대제를 받아드립니다 라고 한 줄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당신만의 선언이에요. 글자로 적힌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서 흐름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댓글에 요즘 당신에게 찾아온 작은 신호가 있다면, 또는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세요. 적는 순간 그 바람은 마음 밖으로 나와 또렷한 모양을 갖게 돼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다정한 약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살아낸 하루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귀한 하루였어요. 잘하지 못한 것 같은 날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들, 그 조용한 마음의 결들이 이미 우주에 닿고 있어요. 너무 멀리서 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답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도착할 시간을 우주에게 다정하게 맡겨두면 돼요.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 속에서 오늘 무겁게 짊어졌던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느라 지친 게 아니에요. 잠시 흐름이 어느 쪽인지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흐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9초를 잊지 마세요. 좋은 흐름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그 평온한 느낌만 가만히 안고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기운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이 늘 당신을 감싸고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의 하루하루에 다정하고 큰 흐름이 함께하기를 마음 깊이 바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